놀이터에서 땀박질하는 아이들을 싸움 고수와 제자가 지켜봅니다. 덩치 작은 아이가 힘에서 밀리자 큰아이에게 모래를 집어던집니다.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모래라든지 침이라든지 그게 기본이야. 그건 반칙 아니에요? 뭐 싸움에 반칙이 어딨어.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. 닥치는 대로 물고 뜯기로는 개싸움만 한 게 없습니다. 조선 후기에 패기만만한 젊은 선비가 진흙탕 당파 싸움을 꾸짖습니다. 개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꼬리 흔들며 잘도 어울려 다니지. 누가 썩은 뼈다귀를 던져주었나 한 마리 일어나자 다들 일어나서 으르렁대며 물어떴네.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어서 소란스럽네. 시인 백석은 비 내리는 날이면 어디서 물큰 개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. 어릴 적 장마철이면 개들이 비에 흠뻑 젖은 몰골로 뒤엉켜 다니며 온 마을에 비린내를 풍기곤 하죠.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국민의힘이 지난 여름 내내 벌여온 자중질환 이전 투구가 석 달 만에 수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법적 인정을 받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당을 새롭게 추스를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습니다. 대표직을 상실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아서 치명적인 위기에 몰렸습니다. 징계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나면서 다음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지고 모두가 크게 다친 양패 구상의 부질없는 싸움이었습니다.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기고도 집권당은 황당한 자해극을 벌였던 겁니다. 대표를 밀어낸 당 지도부와 밀려난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분란이 벌어졌습니다. 이 와중에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신군부로 그리고 그 측근들을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 불렀습니다. 자신이 몸담은 당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초유의 경제 안보 위기도 아랑곳 없이 집권당의 난장판을 어느 국민이 곱게 봐주겠습니까?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. 이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지었는데 그치지 말고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. 그러지 않고서는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. 청년 정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전 대표는 헌정사 최초로 올랐던 30대 보수정당 대표 자리에서 1년 넉 달 만에 퇴장당했습니다. 갈치가 갈치의 꼬리를 물듯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불렀던 거친 은행, 그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. 결과적으로는 간신히 싹을 틔웠던 청년 정치의 토양을 오염시킨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닐 겁니다.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온전히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10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이준석의 굴레였습니다.